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 순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고흥과 무안, 한평 등 호남 지역과 창원, 김해, 통영, 부산 등 영남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강한 호우와 함께 천둥, 번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에서 6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에 몰아친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기도 여주에서는 하천 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는데요. 곳곳에서 빌라 지하에 빗물이 역류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여주의 소양천변. 아침 운동을 나간 70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가 경찰 112에 접수됐습니다. 3시간 만에 70대 남성은 100m 정도 떨어진 하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산책 중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속도 빠르고요. 평소 수심보다 조금 더 깊어져가지고 저희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르면서 이게 미끄러지듯이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원에선 아침부터 쏟아진 비 때문에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변기물이 역류하며 집안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왔죠. 지금 이 집 방 3개 다 들어갔던 거예요. 청소하고 밥을 먹고 그다음 또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흙물이 많이 나오니까. 성남시에서는 하천 다리 건설 현장에서 컨테이너와 트럭이 떠내려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시흥에서는 초등학교 앞 도로가 아예 빗물에 잠기며 버스와 차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천에선 수원으로 가는 지하차도에서 배수가 막히며 도로가 통제됐고 퇴근길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가 추가 폭우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중대본은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을 미리 살피고 피해가 우려되면 먼저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산 지역에 어제 오후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60대 여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부산 사상구 학장천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60대로부터 함께 있던 60대 여성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는 일부 도로가 불어난 빗물로 침수됐고 대연동에서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근처 도로까지 내려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동작구, 영등포구에 극한 호우가 관측돼 기상청에 첫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3시 48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을 시작으로 오후 4시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에도 극한 호우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극한 호우는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동시에 3시간에 90mm의 비가 관측될 때 발령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사이버 방위와 대테러 등 11개 분야에서 한 나토 간 맞춤형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나토 회의장 앞에서 반갑게 악수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한 나토 간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11개 분야 맞춤형 협력 방안을 담은 것으로 2012년에 처음 체결돼 2차례 개정한 한 나토 파트너십을 격상한 겁니다.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대통령실은 군사 분야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북핵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North Korea. This affects all NATO allies. 나토 회의를 계기로 릴레이 회담도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하루 동안만 7개 회담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회담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한일 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화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문제뿐 아니라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안전 장치와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개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에 초청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남이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은 회담할 정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보장 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취임 이후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총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도전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계획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로 업그레이드하고 미사일 숫자를 조금 늘리면 제한적인 공격을 격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ARF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의장 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과 한미일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회의도 열리는데 중국은 우리의 안보실장격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해 한중 고위급 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모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다양한 양자와 다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장관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과 인권 상황 개선 촉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ARF에서 북한 도발 관련 내용을 의장 성명에 담기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ARF에 외무상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와 다자 회의도 추진됩니다. 일본과 호주, EU 등과의 양자 회담은 사실상 확정돼 일정을 조율 중인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회동도 열릴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건강 문제로 중국 외교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하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다자를 계기로 한중 간 고위급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전이 오늘부터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전은 각 관리사무소 측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가계대출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줄곧 3.5%로 묶였던 우리 기준금리. 이번 회의에서도 현 수준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이번 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데다 새마을금 고발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굳이 인상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동결한다면 4차례 연속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계부채는 걱정입니다. 올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기 시작한 겁니다. 동결을 택했던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을 그럴 위험이 있다면 저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기재부 또 감독당국 모두 가계부채를 GDP 대비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 번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넘게 벌어질 수 있는 건 변수입니다. 그럴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환율도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동결은 하되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거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제약사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일반 의약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품귀 현상을 빚었던 타이레놀 ER 제품은 1년 사이 가격이 25%, 개보리는 지난 상반기에 1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가스활명수 가격은 이번 달 들어 15% 올랐고 파스나 관절염 치료제 가격도 올해 10%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중소형 약국에선 대형 약국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약업계는 고환율과 중국발 공급망 문제로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제 옛 경기지사 공관인 수원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 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대 현안 과제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해명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양평 땅을 고리로 민주당 게이트로 역공을 편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한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에 종점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대안이 나온 건 문재인 정부 때라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면 이전 정부가 당시 야당 대선 후보 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를 비롯해 야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오히려 이들이 양평 땅을 사들인 민주당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강화면의 토지 617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 대안 검토부터 땅 매입까지 민주당 정부와 인사들이 벌인 일인데 왜 김건희 여사를 음해하느냐고 파상 공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는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다며 원희룡 장관을 앞세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과 나들목 건설을 위한 당 차원의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니 아예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사과하면 될 일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억지스러웠습니다. 수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양평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 지역 표심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6년 동안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화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권 후보자에게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대법원이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수해 우려 등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호우경보 등 기상 상황과 수해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회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소방서에 배치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늘 공용 차량 사적 사용과 직장 이탈 등 의혹이 불거진 김모 진안서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진안소방서로 부임한 김 서장은 소방서 직원들이 함께 쓰는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해당 차량의 운행 일지에 따르면 김 서장은 부임 후 5달 동안 이 차량을 142번을 타며 17,900km를 운행했습니다. 김 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상 대기할 일이 많아 업무 편의상 썼다면서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점은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탈옥을 계획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 측은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구치소에서 탈옥하려던 계획이 탄로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영화 같은 탈주극을 꿈꾸던 바로 그 재판정에서 미수에 그친 세 번째 탈옥 시도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알게 된 동료 수감자의 꼬임에 넘어가 노란한 거란 겁니다. 폭력 조직 출신 A씨가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산 끝에 탈옥시켜주겠다고 꾀었고 김 전 회장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돈을 건넸을 뿐 실제 탈옥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30년을 선고받고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극단적 생각까지 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번 일로 재판에 악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법원과 검찰청 구도를 약도로 상세히 정리해둔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또 탈옥 시도가 임박하자 사례비를 애초 약속한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높이고 친누나를 통해 A씨 친척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데 이어 대포차 준비에 필요한 2천만 원을 더 주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교도관과 경찰, 방호 인력 수십 명이 재판정을 겹겹이 둘러싸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공판대 내 고개를 숙이거나 먼 산을 바라보는 등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본인의 집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사기 범행 관련 형 집행장을 제시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현직 경찰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사이 인천 지역 모텔 등에서 16살 미만 A양과 3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직위해제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부터 4달가량 SNS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2명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등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2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이 같은 문제가 모두 보고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기온의 영향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콘크리트에 침투한 제설제와 수분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었다가 다시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콘크리트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전에 이런 문제들은 모두 관측됐고 보고됐지만 보수와 보강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붕괴 원인은 총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층분리, 염해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와 적시적절한 유지 보수가 미흡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자교는 지난해 보수 공사를 벌인 뒤 이뤄진 정기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2, 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물의 전체적인 안전 등급이나 중대 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 결과도 매년 공표하도록 하여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등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에는 관리자와 점검 일시, 안전 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형사처벌과 관련 업체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 해지가 올해 상반기에만 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인력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넓혀보니 벌써 6만 건 가까이 폐업 탓에 노란우산을 깼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45% 급증했습니다. 늘어나는 가입자 수를 고려해 가입자 10,000명당 해지 건수를 살펴봐도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올해 노란우산 해지 건수는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최대 기록인 2021년에 9만 5천 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공제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시려는 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것까지 해지하시는 거는 정말 상황이 매우 극도로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500명에게 물었더니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 거라는 전망과 늘 거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섰고 대출 금액이 올해 초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임차료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이 늘었다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10명 가운데 4명은 실적 악화와 대출 부담을 이유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응답자의 대다수인 84.4%는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될 거로 전망해 한동안 어두운 터널이 이어질 거를 우려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어제는 중부지방에 도깨비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남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좀 잦아들었나요? 네, 어제 서울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일부 지역에는 사상 처음으로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해안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 여수와 보성, 광양과 순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면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누적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여수 율촌면에는 벌써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사이 전남과 경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북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잦아든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퍼부을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에 있는데요.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이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시점인 만큼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가장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발언은 미리 조율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외에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안전장치와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순방 이틀째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축소해주는 동시에 신속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 동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지난 2008년 정상회의 합의에서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가입 절차가 개시될 경우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We reaffirmed that Ukraine will become a member of NATO and agreed to remove the requirement for a membership action plan.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신속 가입을 약속한 건데 나토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토 가입 논의에 맞춰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강하게 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 의지를 보였습니다. НАТО дасть Україні безпеку. Україна зробить НАТО сильніше.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종전 뒤 가입시켜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토는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별도의 안전보장 대책, 추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입 시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은 나토를 겨냥해 러시아의 테러가 계속될 동기가 될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럽 안보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Потенциально это очень опасно для европей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ит в себе очень большие опасности. И те, кто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это решение, должны себе отдавать в этом отчет. 나토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고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맞서 회원국들 사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연이틀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제법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군이 위태로운 비행을 하게 될 거라는 북한 경고에 대해서도 긴장 조성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미군이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해상인 EEZ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 구역이라는 겁니다. The DPRK's recent statements that U.S. flights above its claimed exclusive economic zone are unlawful are unfounded, as high seas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pply in such areas.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미군 정찰기 격추를 위협한 데 이어 무단 침범 시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선 긴장 조성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reiterate our interest in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something that they have so far not taken us up on. 앞서 미 국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 김여정의 담화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도 물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이든 미국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IAEA가 과학에 기반한 평가를 내렸다며 일본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오늘 나란히 노동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수급 자격 보완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주요 노동정책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단일 사업장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도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 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황보혜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10년 동안 자녀 1명당 5천만 원까지는 부모가 물려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면 결혼이 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증가할 거란 계산에서입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정부 방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환영하는 쪽에서는 주택 마련 등에 드는 목돈 조달이 조금이나마 쉬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으셨었거든요. 신혼부부나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그 부담이 있는데 약간 그게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만 콕 집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물려줄 돈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 통로를 열어주는 거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도를 더 올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혜택이 아닌가. 무엇보다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세금 몇 % 떼어준다고 해서 뭐 더 임신을 하고 싶다던가 애를 키우고 싶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용이 부담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불안해진 러시아는 실수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앞잡게 만든 스텔스 성능을 갖춘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입니다. 프랑스에선 스카이프로 불리는데 전투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되며 사거리가 250km 이상입니다. 영국이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지난달 말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를 공격하는 등 러시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톰 섀도우 스카이프를 프랑스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Nous avons décidé de livrer de nouveaux missiles permettant des frappes dans la profondeur à l'Ukraine. Ce sera donc déployé conformément aux engagements que nous avons pris avec eux. 프랑스가 제공한 스카이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쉬운발 지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해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라며 프랑스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오데사에 밤새 드론 폭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수공장을 둘러보는 영상을 공개해 그의 건재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5주간 반격으로 올해 들어 6개월에 걸쳐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를 회복한 것으로 미국 전쟁연구소는 추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부유층 거주지로 알려진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서 고급 주택 10여 채가 잇따라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집안이 움직이며 주택 12채의 벽에 금이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해 주민 16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겨울 폭우로 지하에 물이 스며들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특수 유리 구조로 된 자신의 집을 건설하려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비밀리에 테슬라 직원들을 투입했고 테슬라를 통해 이 건물 외벽에 사용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특수 유리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을 방문한 지난 11일 군용기 34대를 타이완 주변에 보내 강력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군용기 34대와 중국 군함 4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타이완 국방부는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속에 중국 당국이 민간 과학기술 기업인들을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좌담회를 열고 경영 상황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시나오그룹, 커다신페이, 헝통그룹, 샤오미, 알리클라우드 등의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2014년 쿠데타로 총리가 된 후 9년간 자리를 지켜온 프라윕 짜누차 태국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라윕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정치를 그만두고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윕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올라 2019년 정권 연장에 성공했지만 지난 5월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은퇴 과학자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은퇴 과학자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지식을 옮겨와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너른 땅. 2년 뒤 이곳에 과학자들이 터를 잡고 지낼 하회 과학자 마을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과학자를 끌어들이려고 집단 주거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연구 역량이나 열정이 식지 않은 과학자를 지역에 거주하게 하면서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를 이어가는 건 물론 연구 성과를 지역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습니다. 의향이 없었으면 제가 석자연구원 1호 2촉을 받지 않았겠죠. 제가 나름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꺼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주거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문제를 따져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끌어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자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분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 캐오는 그런 인재의 보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50가구를 만드는데 벌써 150명이 넘는 과학자가 관심을 보였고 전국 확산도 기대됩니다. 60세, 65세 돼서 경력을 딱 끝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경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지역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가 호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올라간 영국인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영국인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5시쯤 지상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등반하는 등 롯데월드타워의 관리 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씨의 신고를 받고 외할머니인 7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 씨 집에 동의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양쪽 진술을 들어본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첫 미니 앨범이 발매 하루 만에 판매량 100만 장을 넘기며 데뷔 앨범으로는 K-팝 신기록을 썼습니다. 소속사 웨이크원은 제로베이스원의 미니 앨범 1집 유스 인 더 쉐이드가 발매 첫날 124만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K-팝 그룹의 데뷔 음반이 발매 첫날 판매량 100만 장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G가 블랙핑크 이후 새롭게 내놓는 신인 7인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오는 9월 데뷔할 전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지휘로 오는 9월 베이비몬스터의 첫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뷔곡은 강렬한 힙합 장르 노래라면서 안무와 뮤직비디오 등 후반 작업에 한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